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 전반을 바라봤을 때, 특히 암호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꽤나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의미 있는 억토버를 향해서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급락한 게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 역시 한몫을 하고 있는데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는 6% 급등을 확인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반등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시간을 겪고 있지만 역시나 돈키신들에게는 호실적의 든든한 배경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는데 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는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와 시티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상당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세계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2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이 더해지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세팅하고 있는 건데 그레이스케일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SEC가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면서 긍정적인 재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무려 90%로 내다봤습니다. 만약 진짜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면 연말연시 상황 무척이나 훈훈하게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리플과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면서 디파이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2024년 이후에 실시간 결제 송금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한 게 확인이 됐는데 국경 간 결제 프로젝트의 협업 대상으로 리플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영란은행의 CBDC 파트너로서 결국 리플 레저가 채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대형은행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상승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중동 리스크에 또 소비심리 악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S&P 500은 2주 연속 상승세, 다우는 3주 만에 상승 전환,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확인했습니다. 증시의 반등세에 있어서 발목을 잡은 재료는 역시나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라는 첫 공식 발표가 나왔고 이 같은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는 6%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당연히 국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나마 시장의 상방 압력 재료 역할을 해준 것은 대형은행들의 호실적 결과였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이 늘 수 있는 배경이 됐고 이게 미국 대형은행들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졌습니다. JP모건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3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3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3.92달러를 웃돌면서 주가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고금리 시대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어마어마한 예대마진 재미를 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세계는 지금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 최선의 결과를 바라면서도 광범위한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드라이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7,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면서 방향 전환에 대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억토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중립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9%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27,148달러를 일시 돌파했고, 이에 따라서 곰 세력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6,634달러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더 높은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27,148달러 위로 돌파를 해내면 강사의 첫 번째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후에 28,143달러 견고한 저항선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반면 추가로 후퇴를 확인할 경우에는 26,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세팅을 한 존재는 재미있게도 미국 SEC였습니다. 이것들이 그레이스케일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만든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진행하게 됐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미국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베스코 갤럭시도 아크인베스트에 이어서 SEC의 의견을 반영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고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전 아크인베스트가 현물 ETF와 관련해서 SEC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고, 이걸 5페이지 정도 추가한 수정본에 반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크가 SEC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을 해서 처리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베스코 갤럭시 역시 비슷한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다른 ETF 신청 기관들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와 아크, 21셜스 사이에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1월 10일까지 아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90%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 아주 흥미로운 반감기 시즌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직접 플레이어를 노리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48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건 낙관적인 예측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25만 8,500달러가 된다. 가장 일반적인 예측은 68만 2,800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꼭 이런 가격이 완벽하게 적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2030년이라는 시기가 안겨주는 극강의 변화 상태,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면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8도 각도로 저항선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추세는 반감기 몇 달 뒤에 새로운 지지선으로 리테스트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요 리테스트 이후에 비트코인은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랠리를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반감기 직전엔 늘상 빨간색 저항선이 8도 각도로 형성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39,000달러 부근에서 리테스트를 한 뒤에 이걸 지지 삼아서 올타임 하이를 향한 랠리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반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인버스 차트, 다시 말해서 아래 위를 뒤집은 차트를 보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넥라인 리테스트를 마치게 될 경우에 기술적으로 7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깝깝합니다. 0.5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0.46달러 지지가 깨질 경우에는 0.41달러 가능성, 0.5달러 돌파 지지 이후에는 0.56달러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XRP는 지금 현재 0.52달러에서 0.46달러 사이의 수평 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범위는 2017년 이후 5월 이후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위이고, XRP는 2020년 지지 라인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수준 아래에서의 가격은 여러 번 거부가 됐기 때문에 이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월간 차트에 표시를 해놓은 다음 타겟 지점들을 보면 0.6649달러 돌파 이후에 1달러 부근의 장기 저항선 돌파, 그리고 나서 1.8815달러,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전고점인 3.55달러 부근 뚫어낸 뒤에 5.8달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생태계 확장성, 기술 혁신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아주 괜찮은 소식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리플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면서 디파이 혁신, CBDC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영란은행이 주인공인데, 영란은행이 2024년 이후에 실시간 결제 송금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국경 간 결제 프로젝트의 협업 대상으로 리플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 간 통합을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동기화시키고 이를 통해 외환 결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영란은행은 이런 민간 업계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은행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 부문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국 중앙은행의 혁신적 기술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리플이라는 것, 꽤나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란은행의 CBDC 파트너로서 리플이 결국 채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 메타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한 것은 단연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사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핀테크 혁신의 이슈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 송금 등을 엄청 혁신적으로 진행시킨다라는 게 핵심인데,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은 JP모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JP모건은 리플과 더불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정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자회사, 블록체인 부문 오닉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JP모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무려 블랙록이 토큰화 담보 결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버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랙록과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 사이에 담보 결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JP모건이 자체 개발한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TCN을 활용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블랙록은 JP모건의 TCN을 활용해서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 중 하나의 주식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을 했고, 이후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담보로 이걸 바클레이스에게 전송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사실상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기관들은 묶여있는 자본을 담보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더 효율적인 자산 운용도 가능해집니다. 기관 고객들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지금 JP모건만 이런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UBS와 시티그룹 등도 토큰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큰화 결제를 진행할 때 각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체인링크 같은 프로젝트나 브릿지 커런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리플 XRP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선수가 등판을 해버렸는데, 이번 주인공은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는 CBDC 온체인 토큰화 솔루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CBDC를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한 뒤에 이걸 통해서 더 풍부한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호주 CBDC 사용 사례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이 됐는데, CBDC 보유자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토큰화한 CBDC를 통해서 NFT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고, 이게 이번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게 진행되는 기술적 과정입니다. 필요한 만큼 CBDC를 락업한 뒤에 이걸 이더리움 기반으로 랩핑된 CBDC로 민팅을 하고, 이걸로 NFT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CBDC를
랩핑해서 이걸로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건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는 기술적으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양한 체인에서 랩핑된 CBDC를 활용한다라는 점, 이런 기술적인 접근 방식은 꽤나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특히 마스터카드가 진행하는 CBDC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리플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마스터카드가 CBDC 파트너십을 밝히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우리는 결제 옵션과 서로 다른 결제 방법 사이의 상호 운용성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중심의 미래의 CBDC가 보유한 가치는 다른 형태의 돈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마스터카드의 블록체인 책임자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놈의 상호 운용성, 수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서 결제, 매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이놈의 상호 운용성이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